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말기암을 앓던 1987년에 죽기 직전에 종교와 신에 관해서 했던 24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지난주에 전체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질문이고 아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앞에 보시면은 이병철 회장은 직접 저렇게 손으로 써가지고 이제 보낸 내용인데, 두 번째 질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세 번째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오늘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 사람을 포함한 이 모든 생물들이 있잖아요. 동물, 식물 다 해서 이런 것들과 우주 만물, 달과 별 이런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죠. 사실 우리 사람이 자기 태어난 상황도 모르잖아요. 한 두세 살 때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보면 이렇게 물어보고 알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된 거죠. 신이 창조한 것인가 아니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인가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궁금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건 너무너무 오랜 태고적 일이라서 이병철 회장이 저렇게 소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쏙 들게 딱 부러지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어요. 그냥 짐작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신이 만들었을 것이다. 신이 많잖아요. 많은 종류 신들이 있는데 땅신, 하늘신, 바다신 해서 신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바벨론 신화다라든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중국 신화 이런 데 보면은 천지 창조에 관한 그런 신화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렇게들 막연히 생각을 해왔는데, 수천 년을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4세기, 서기 4세기, 1700년 전이죠. 그때부터, 로마 시대부터 기독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은 성경에 기록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굳게 믿어왔어요. 오랜 세월 그렇게 믿어온 거죠. 유럽 사람들이. 그런데 그 유럽이 17세기 정부경부터 해서 근대 철학과 과학이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그대로 믿기보다 인간의 이성과 관찰과 경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계몽주의가 막 확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중에 1858년에 영국의 과학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해요. 보면 On the Origins of Species, 종들의 기원에 관하여 그렇게 천지 창조가 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 세상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200년도 안 된 일이죠. 오래된 것 같지만 수천 년 이 인류 역사를 생각을 하면 아주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 신이 창조했다고 생각을 해갖고 믿어왔는데 한 200년도 되기 전에 이 찰스 다윈이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랜 긴 세월 자연적으로 저절로 그리고 우연적으로 생겨져 온 것이다. 발달되어 온 것이다. 진화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을 썼는데 다윈 자체도 기독교인이었고 그 전체가 이제 유럽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저 얘기를 하자 유럽과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 계로로부터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한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했죠.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가 쭉 확산이 되면서 그로부터 67년이 지난 1925년에 이 미국의 어느 교사가 이제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다 하나님이 창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화론을 처음으로 가르친 거죠. 이래가 재판이 벌어지고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걸 스코프 재판이라고 하는데 그 재판에서 그 스코프가 이겨요. 진화론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교과서에 진화론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요. 1925년부터 이제 진화론이 학교에서 가르쳐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0년이 더 지난 지금은 이 진화론이 창조론을 완전히 제치고 우주 만물의 기원, 생명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화론이 창조를 제치고 대세를 차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학생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교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가 아니라 이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대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그런 과정을 배우면서 자라나요. 기정사실로 배우면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화론 다윈은 그 진화론 생물이 이렇게 아메바부터 이렇게 식물, 동물 다 발전해서 원숭이, 사람까지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뒤에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이제 우주의 진화론까지 다 앞에 더 붙여가지고 빅뱅부터 이제 얘기를 합니다. 빅뱅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빅뱅이란, 지금 이제 우주를 보면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관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주 망원경으로 보면은 별들 간격이 벌어지고 멀어지는 거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팽창 속도를 계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주는 원래 한 점에서 폭발로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이제 가설을 내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빅뱅, 큰 폭발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냐? 그러니까 뭐 별들이 멀어지는 그 속도, 그리고 그 가운데 폭발했을 때 생긴 우주열이 있잖아요. 그 열이 점점 식어간다. 우주 복사열이 있다. 그것을 측정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결론 내리기를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한 점으로부터 대폭발,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주에 먼지가 생기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먼지가 만유 인력으로 뭉쳐져 가지고 별이 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와중에 한 90억 년 정도 흘른 뒤에 세월이 고사에 이제 태양도 만들어지고 우리 지구는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세월이 또 많이 흘러가. 5억 년이 더 흘러가 가지고 이제 그 무기물질, 먼지 이런 거 있잖아요. 탄소, 이런 무기물질이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섞여 가지고 우연히 유기물질이 만들어졌다는 생명체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이라든가 당 있죠. 당뇨야, 당이라든가 엽록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5억 년이 더 흘러가요. 유기물질이 아미노산이 이렇게 저렇게 막 섞이다가 이 단백질이 또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5억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5억 년이 더 흘러가가지고 이게 이제 단백질들이 이렇게 저렇게 또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또 따다닥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게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단세포도 간단한 게 아니거든. 보면은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세포 핵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유전자 정보도 있고 하여간 뭐가 많거든요. 이런저런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그런저런 단백질이 우연히 또 모여가지고 다다닥 생명체가 됐다는 거죠. 그게 다 우연이에요. 긴 기간에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 단세포 생명체가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또
뭐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거기서 또 뭐 개구리도 나오고 양서류, 파충, 어류도 나오고 조류도 나오고 뭐 동물도 나오고 원숭이도 나오고 그러다가 또 사람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교과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는 뭐 그것이 기정사실이니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현 출현한 것은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나온 것은 20만 년 전일 것이다. 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고생대, 중생대, 뭐 캄브리아기, 백악기 뭐 이래 가면서 막 이제 뭐 공룡도 멸종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또 사람이 신생대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 20만 년 전이다. 근데 우리가 참 그 연도를 참 천년도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천년 전에 이제 고려시대인데, 고려시대 맞죠? 고려시대 우리가 뭐 역사를 배우자면 상상 2000년 전은 이거 뭐 삼국이 아주 정립되던 그 시기인가요? 뭐 3000년 전은 10,000년 전은 어땠을까?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1억 년이라고 하는 것이 10,000년의 10,000배란 말이에요. 얼마나 긴 기간인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구는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빅뱅은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억년이라고 하는 게 참 10억 년, 100억 년, 우리가 100년도 못 살잖아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불교의 그 기간을 따질 때 억겁과 같아. 겁이라고 하는 기간, 이 겁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큰 바위가 있어. 그거를 사람이 100년에 한 번씩 옥기스로 스친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다 닳아 없어지는 기간. 그게 1겁입니다, 겁. 근데 억년이라고 하는 게 거의 그런 개념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간이 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138억 년이니 45억 년이니 참 좀 황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런 것들 당연한 사실로 이제 받아들이고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 진화를 이렇게 100%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한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아주 그 이론 체계가 허약한 토대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특별히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진화론은 말이에요. 진화론은 이 물질의 기원부터 해가지고 생명체 기원,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진화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물질, 이건 뭐 그냥 전혀 생명체하고 상관없는 먼지 같은 거 있잖아. 탄소니, 수소니 이런 무기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체가 되려면 생명체 구성 요소인 이 유기물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유기물질이. 그러니까 유기물질 중에 뭐 당, 엽록체 뭐 있지만 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보면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이 한 20가지가 됩니다. 이 4가지만 그려놨는데 모양이 다르잖아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데 아주 달라요. 한 20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현재까지 발견되어 있어요. 이거가 이제 이게 단백질이 되려면은 요게 종류와 순서 이런 것들이 막 3차원적으로 아주 조립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요. 단백질은 또 종류가 한 10만 종류가 현재 20종류의 아미노산 가지고 단백질 10만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피부의 단백질이 다르고, 간의 단백질이 다르고, 눈동자의 단백질이 다르고, 소고기의 단백질이 다르고, 다 달라요. 이런 단백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뭐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그 조립을 3차원적으로 순서가 정확하게 돼야 그 단백질이 돼요.
그리고 사람 몸속에 단백질이 종류가 많잖아요. 피부가 다르고 뼈에 있는 게 다르고 다 다르다. 혓바닥에 있는 단백질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전부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 단백질이 이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탄소, 수소 이런 거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확률이 아주 낮은 확률이거든요. 그게 우연히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무기물질이 우연히 저런 아미노산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탁 만들어졌다는 거고, 저 아미노산이 어떻게 하다가 기기묘묘하게 하다가 오랜 세월 수억 년 가다 보면 또 그게 되긴 될래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다닥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단백질이 됐고, 단백질이 또 이게 아메바가 또 된다고 하는 거는 생명체가, 그냥 단백질 세포가 생명체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또 전혀 또 다른 문제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건데, 이게 이제 우연히 긴 세월 동안 걸쳐서 하나하나 돼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진화는 계속 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 된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 또 사람이 어떻게 진화할지, 또 다른 어떤 희한한 게 나올지 또 모르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체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생겨났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물질, 아미노산, 당 이런 것들이 기본은 탄소예요. 탄소 C, 탄소가 기본이고, 그걸 해서 수소도 덧붙고, 그리고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순서가 다다닥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이게 이제 유기물질, 아미노산이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물론 흙 속에 다 있어요. 흙 속에 보면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조립이 다 우연히 잘 되어가지고 아미노산이 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아미노산이 어떻게 기기묘묘하게 맞아떨어져서 단백질이 되고, 이게 어떻게 기기묘묘하게 맞아떨어져가지고 이게 세포가 되느냐 하는 거죠. 아메바 같은 세포가 돼. 세포가 돼야 그게 진화를 또 할 거 아니에요. 세포 분열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확률이 너무너무 이제 심한 거죠. 이게 과연 될 수 있는 확률. 세월이 그렇게 몇 억 년 간다고 이게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려나? 자,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쉽게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 들어가요. 자동차 한 대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요. 비행기는 어떨 것 같아요? 보잉 747 이런 거 만드는데 대형 여객기 같은 거는 부품이 500만 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조립을 하고 있잖아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요. 500만 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 저 부품 500만 개를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운동량이 쌓아놨어요. 쌓아놔가지고 이게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전부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질 때 이게 우연히 타다다닥 맞아 떨어져가지고 비행기가 될 확률,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매일 태풍이 나가지고 비행기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게 조립이 해가지고 과연 비행기가 될 수 있을까요? 1억 년을 한다고 100억 년을 한다고 이게 될까요? 수학적으로 될 수 있을래나? 기간만 잡아 늘린다고 그게 비행기가 나올까요, 그게? 우연히. 무기물질에 유기물질 되는 게 저런 확률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미노산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 단백질이 되는 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백질이 따다닥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게 세포가 되는 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믿어야 될까요?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긴 기간
너무너무 있을 수 없는 확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과연 이게 참 과학이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영상에 잠깐 봤는데,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유전 현상이 있죠. 우리 자녀들의 부모를 닮잖아요. 동양인, 우리 한국 사람이 결혼하면 한국 애가 나와요. 백인이 나오지 않아요. 바람 피지 않는 한 백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머리 색깔, 눈 색깔, 키, 피부, 특징, 뭐 이런 거 다 유전이 돼요. 왜 유전이 되느냐? 유전 정보가 사람 몸속에 있어서 그래요. 유전 정보가 어디 있느냐면, 앞에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세포입니다, 세포. 우리 몸에 세포 자체가 있는 세포가, 60kg 사람이면 한 60조개 정도의 무게에 비례하니까, 몸무게 50kg다. 그러면은 세포가 50조 개 정도 돼요. 50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일 거예요. 세포가 그렇게 조그만해요. 그 조그만, 눈 세포가 다르고, 피부 세포 다르고, 뼈 세포 다르고, 피 세포가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쨌든 세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요. 세포막이 있고, 안에 세포 핵이 있어요, 핵. 핵 안에 그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엽록소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생기고, 염색체가 있고, 요걸 또 염색체의 실이 크게 보면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게 DNA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전 정보다. 거기 보면은 눈동자 색깔, 키, 머리카락 색깔, 피부가 거친지, 흰 색깔인지, 피부가 까만지,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설계도예요, 저게. 저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컴퓨터는 프로그래밍도 하고 그런데 아주 간단한 프로그래밍도 누가 프로그램을 해야 돼. 저절로 그게 되질 않아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 정보가 핵 안에 들어있는 우리 세포 한 개마다 다 들어있어요. 핵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양이 이제 얼마나 되느냐면, 그 30억 개상의 염기 서열 어쩌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이진법이 아니고 오진법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보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해독이 됐어요. 아직 해독 못한 부분이 훨씬 많지만 해독을 했고, 기본적인 이제 그 구조를 좀 알고 있죠. 그래서 저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양이냐면, 500페이지 책 1만 권 정도 됩니다. 백과사전 10,000권 정도, 10,000권이면은 여러분 집에 책이 한 10,000권쯤 되나요? 집에 10,000권 있는 집 잘 없을걸요. 엄청나게 큰 도서관에 해당해요. 그런 내용이 그 조그마한 이제 세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코딩을 딱 해가지고 들어가요. 그게 우연히 됐겠어요? 저절로? 저 프로그래밍 설계자가 없이는 되는 게, 프로그래밍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도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대로 됩니다.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이 말하는 그 확률을 또 여기에도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면 그런 거죠. 자, 알파벳 수백만 개를 딱 알파벳 블록을 해가지고 딱 쌓아놓고 그야말로 태풍이 불어가 또 올라갔어. 하늘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저끼리 타다다닥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다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500권짜리 10,000권의 책이 다다닥 그 내용이 우연히 맞아떨어질 그런 확률보다 어렵다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우연히, 아무리 긴 기간을 줘도 그렇지 우연히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게 무슨 과학이냐고. 저게 창조자 없이 저게 되겠습니까? 저게 우연히,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이런 불가능한 확률을 이렇게 여러 번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기물질이 아미노산 같은 유기물질이 되고, 그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확률, 단백질이 세포가 될 확률, 세포가 이렇게 막 진화해서 또 이렇게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너무 참 황당한 이론이다 하는 거지. 어쨌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믿는 거죠.
그리고 나름 이제 과학적인 증거들을 이것저것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너무 허약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 어떻게 보면 진화론, 이 다양한 생명체들이 이런 식으로 긴 기간의 우연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진화론은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참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과학적인 이론이라 그러죠. 과학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참 다들 참 잘 믿죠, 그죠? 어릴 때부터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 어네스트 체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페니실린을 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이 환자 치료하는데 엄청나게 공헌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전에는 소량으로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1945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그 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생명체를 많이 관찰했잖아요. 생명체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잘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다고 합니다. 신앙적인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과학 이거 볼 때 생명체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기기묘묘한 거죠. 그런 걸 생각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생명현상의 복잡성을 생각할 때 진화론이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토록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진화론에 항의도 하지 않는 것이 나는 정말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 진화론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이렇게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신론적인 이 현대과학, 과학 자체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자연적으로 이제 생겨나서 상당히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우연히 되어져 갔다고 이제 믿고 있는 게 현대과학인데, 이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어리석은 것이다. 신은 없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과학이 주장하는 이런 진화론은 스스로 우연히 긴 세월에 걸쳐서 스스로 진화해 나아가는 우주, 자연 만물이다. 라고 하는 참 과학적이지도 않고 믿기도 어려운 새로운 과학적인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건 과학적인 신화예요. 그런 상황이다. 결국 뭐냐면 양쪽 다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만물이 저절로 생겨서 어찌 하다 보니 우연히 이렇게 생명체도 생겨나고 다양한 생물의 형태로 진화해 왔다라고 믿을 것인가? 결국 각자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다만 현재 상황을 볼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그전에는 진화론 나오기 전에는 다 신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막연히 생각해 온 거죠. 그렇게 생각했고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창조하셨다고 믿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진화론 나오면서 저절로 이제 우연히 긴 세월에 걸쳐서 스스로 발전해 왔다. 그렇게 배워오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진화론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배워오고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17년 8월에 한국일보에 이런 글이 실려, 건국대 과학자인 이종필 교수의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계기 일식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 대륙을 이렇게 관통하는 계기 일식.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있다가 옆에 달이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가리는 거죠. 태양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저렇게 되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방에 빛만 나죠. 빛을 코로나라고 그래요, 코로나. 코로나 그럼 지긋지긋하죠.
코로나 세균 바이러스 형태가 딱 저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코로나19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계기 일식을 보려고 한국에서 이 과학 애호가 200명이 이제 탐방을 갔어요. 그때 이종필 교수가 이제 리더를 한 거죠.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쓴 글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 8월 21일에 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일식이 있었다. 2분간도 안 되는 계기 일식을 보기 위해 한국에서 약 200여 명의 과학 애호가들이 태평양을 건넜다.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경이로움이나 그랜드 캐니언의 장엄함은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 인간 종들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절대자가 있어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확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생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 이 과학자가 그 순간에 딱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확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생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가. 하지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종은 호모사피엔스는 이런 자연에 압도되지 않고 그 너머의 진실을 파헤쳤다. 과학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뚫고 피어낸 한 줄기 장미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있지 않을까? 그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기기묘면 이게 어떻게 될 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느낌이 살짝 일어났던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과학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느끼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는 그런 느낌을 바로 눌러버린 거죠. 바로 눌러버리고 그 대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초에서 역시 우리 인간은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우수한 호모사피엔스 인간종이라고 자부하고 그리고 이 자연을 이해하고 정복하는 인간의 위대함에 스스로 도취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모든 생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상황도 우리가 잘 몰라. 1살 때, 2살 때, 특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상황을 우리가 기억을 못 하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결국 이 세상 자연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려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자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알지, 안 가르쳐 주시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설명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BC 1400년경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직접 말씀하시려고 궁중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거룩함, 성결함 앞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더 듣지를 못합니다. 모세 보고 당신이 올라가서 대신 듣고 전해달라고 하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가 너무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에 점점점 익숙해진 이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 그쪽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 산 위로 혼자 부르심을 받으면 올라가.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 밑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 하나님께서 산 위로 강림을 하신 거죠.
공중에 십계명을 선포를 하셨는데 백성이 두려워서 더 못 듣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나머지 말씀, 이 산 위 불 가운데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줍니다. 들어 올라간 기간이 얼마나 있었느냐? 40일을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0일 또 올라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80일을 그 산에 그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온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려고 하셨던 말씀을 모세가 다 듣고 내려옵니다. 그 내용 보면은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말씀들,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법도의 율법 말씀들을 쭉 해주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창세기 앞부분, 천지 창조라든가 창세기 있는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도 들었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잖아요. 성경 앞에 네 권을 보면 창세기 시작하고 출애굽기 1장 1절 시작할 때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히브리어 와우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독립된 책이 아니고 이어지는 책이에요. 레위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접속사 그리고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그리고로 시작해요. 그리고 민수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세가 기록할 수밖에 없죠. 모세가 주도해서 뭐 사람 시켜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가 주도해서 전체를 책임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시작과 출애굽과 그 시작에 관한 한 기록이죠. 그 하나님 만나고 들은 법도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한 권의 책인 것입니다. 그 앞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있는데 그게 천지 창조에 관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천지 창조 과정에 대해서. 1장, 2장.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에덴 동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악이 퍼지고 노아 홍수 이런 내용들이 그 바벨탑으로 원래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다 언어가 말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버린 거지. 그 내용까지 1장부터 11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람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1장부터 11장을 원 역사라고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모세가 그때 산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일 것입니다. 한 권의 책 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그리고 생명체의 시작,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니까 모세가 듣고 전해주고 기록에 남긴 거니까 그래서 천지 창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에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아시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잘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진화가 된 것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러니까 창조가 되는데 이 처음부터 종류가 따로따로 다 지어진 거예요. 아메바 하나가 이렇게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진화가 된 것이야. 처음부터 종류대로 따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땅 짐승도 마찬가지. 그렇죠? 25절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 파충류 벌레 이런 거죠.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식물 같은 건 땅에서 자라나잖아요. 그죠? 동물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지으라고 하나님 직접 창조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 2장에 보면은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자녀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이 천지 만물을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원래 죽지 않도록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역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었죠.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앞부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1장부터 11장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과학자들. 그리고 진화론의 과학적 허점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창조로 얼마든지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는 과학자들이. 근데 그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세하게 한 장 한 장 다 말씀드린 내용이 유튜브에 이제 있어요. 잘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에 설교도 했었잖아요. 찾아보시면은 성경적으로 과연 어떠한가, 자세한 내용은 어떻고, 또 과학적으로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패러다임도 있다는 사실을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뭐 창조과학이 그것도 100% 과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역시 그것도 믿음의 바탕 위에 있는 것이고, 어쨌든 창조론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얼마든지 설명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쭉 다 나옵니다. 한번 잘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은 너무나 긴 기간 동안에 일어난, 너무나 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심한 우연에 의지해서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 설명하려고 애쓰는 이론, 너무 과학적이지 못한 이 과학 이론이에요. 그것만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성경을 통해 찾아보시고 잘 읽어보시고, 또 어느 쪽인지 진실인지 좀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조과학자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